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얼마 전에 외국인 순매수와 PER의 어떤 좀 관계가 어떻게 될까라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 오늘은 외국의 순매수와 환율에 대해서 혹시 무슨 어떤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좀 것들을 보겠습니다. 얼마 전 영상의 요 PER 이야기는 코스피 선행 PER이 10배 아래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좋았다라는 것이고 10배 이상에서는 매수보다는 좀 오히려 매도세가 좀 강한 이런 모습을 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PER이 상당히 낮은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좋아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 그렇지만 그 시장을 꼭 이렇게 과거 통계대로 꼭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언제나 맞지 않죠. 그런 논리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한번 확인은 해 보는 거고요. 오늘 이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과거가 그랬다고 뭐 이렇게 맞을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환율을 보면은 요거 표를 보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 환율의 단위로 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은 외국인 일평균 순매수 금액이고요. 요걸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의미 있는 숫자는 뭐냐면 여기입니다. 1180원에서 1200원 그리고 1220원에서 1240원 요 사이의 환율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그 환율을 좀 부담스러워 했다라고 보여요. 보면은 이때부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0,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일평균 순매수가 악화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였잖아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 위로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이 위로. 이렇게 보면은 1240원 이상부터는 오히려 매수세가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수출주 중심의 어떤 마진이 개선된다라는 것에,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에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주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뭐 IT나 자동차 이런 반도체 이쪽의 영업 이익률이 2020년, 2022년 올해 예상 영업 이익률들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환율 영향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실제로 환율을 펴놓고 좀 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는 일간 차트에서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설치하고 본 건데요. 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구름 같은 요거를 이제 구름대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왜 설치했냐면 한 회원분이 나는 가치 투자자는 아니고 트레이더 하는 사람인데 추세 그러니까 매수는 뭐 할 수 있겠는데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목균형표라는 그 책을 저도 전권을 다 구해서 보긴 했는데 볼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데 보고 나니까 이게 진짜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요. 지나고 나봤더니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일목균형표의 다양한 어떤 뭐 전환선이라든지 기준선, 후행 스팬 뭐 다양한 것들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구름대는 가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추세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로 본다면 추세가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구름대를 코스피가 탁 벗어나잖아요. 벗어나고서 한참 지나고 추세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요 구름대 여기 정도를 깨고 내려오면서 추세가 또 바뀌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추세에
보수적인 어떤 끝단 정도는 구름대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횡보하는 이런 시장 말고 추세가 만들어진 이후의 거를 볼 때는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 걸 보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이후의 끝은 여기였죠. 그러니까 즉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락 추세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락 추세의 끝은 상승 추세가 될 거잖아요. 요 끝은 이 구름대를 돌파한 이후부터는 하락 추세가 끝났나? 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를 꼭 차트로만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같이 확인해 보는 것 정도로 보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보면,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과 어떤 구름대를 좀 이렇게 본다면 매도하는 것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트레이더 분이라면 보수적으로 이런 구름대 위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구름대 이렇게 구름대가 섞여 있고 이렇게 횡보장이고 구름대 아래에 있고 이런 데서는 트레이딩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평투 차트에 깔아 두었기 때문에 한번 회원분들도 좀 내 보유 종목을 뭐 참고 정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를 들으면 환율을 한번 깔아 볼게요. 환율을 깔아 보면 요 검은색 두 선 있잖아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간이에요. 1180원에서 1240원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과거부터 이렇게 보면은 요 구간이잖아요. 그죠? 요 구간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일방향으로 막 오를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죠. 이때가 코로나였기도 하지만, 그런데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면,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환율이 1240원 이상의 구간에 나올 때는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환율이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면 그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 상승 플러스 환율까지 플러스가 되면 꽤 큰 이득을 보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이 정도 되면 환율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 순매수가 좀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면 실제로 3월부터 시작해서 이 순매도 규모가 이렇게 좀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어떻게 앞으로도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환율과는 조금 외국인 순매수가 좀 확실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PER 역시도 참고를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코스피가 어렵죠. 코스피가 지금 계속 어렵잖아요. 계속 하락하고 있고, 뭐 어떤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실적이 뭐 잘 나와도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간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싸고 환율의 고점인가? 환율의 고점이면 외국인 순매도가 진짜로 감소하고 있고, 지금 구간은 매도하고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이런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좀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율은 상당히 좀 과하게 평가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까지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